지난주에 어지럼증과 뇌졸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가슴도 답답하다고 댓글 주셨어요. 혹시 어머님께서도 요즘 숨이 차시거나 가슴이 답답하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고 계시죠? 절대 그럼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심근경색이 와도 가슴이 안 아플 수 있어요. 남성과 증상이 완전히 달라서 놓치기 쉽거든요. 오늘은 여성 심근경색에 숨겨진 5가지 신호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잠깐 영상 끄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혹시 어머님께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계단 오를 때 유독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싶고 어깨나 목이 뻐근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유 없이 피곤하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갱년기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님 한 분은 몇 달 동안 숨이 차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가보니 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여성분들은 심근경색이 와도 가슴이 안 아픈 경우가 많다고요.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 놓쳤네요 라고 하시더래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골든타임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또 다른 할머님은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정형외과에 가서 파스도 붙이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안 나아지더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심장에서 오는 통증이었어요. 여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던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결국 큰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경우예요. 이 모든 경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심근경색이 오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와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죠.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가슴 통증 없이도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통계를 보면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요. 왜일까요? 바로 늦게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증상이 다르니까 본인도 가족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6시간이에요. 6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어지면 심장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여성 심근경색의 5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혹시 지금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계단을 평소보다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10계단 정도만 올라가시면 돼요. 어떠세요? 평소보다 많이 숨이 차시나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뻐근해지시나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먼저 왜 여성과 남성의 심근경색 증상이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의 심장은 남성보다 작고 혈관도 더 가늘어요.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도 받아요. 특히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또 여성은 감정적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요.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크다고 해요. 이런 차이들 때문에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남성들은 보통 이런 증상이 와요. 가슴 가운데가 쥐어짜는 듯 아파요. 왼쪽 팔로 통증이 뻗쳐나가요. 식은땀이 나고 호흡 곤란이 와요. 하지만 여성은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모호하고 애매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본인도 가족도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성 심근경색의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 많이 놓치세요.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70% 이상이 발병 전 몇 주 동안 극심한 피로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 피로감은 평소의 피로와 달라요.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아요.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무거워요.
예를 들어 평소에 하던 집안일이 갑자기 힘들어져요. 빨래를 널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버거워해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이런 피로감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면 더욱 위험해요. 이런 피로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 하던 일을 해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시나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신호는 숨가쁨과 호흡 곤란이에요. 이것도 여성 심근경색의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평소에 문제없이 하던 활동에서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평소에 잘 오르던 계단에서 숨이 가빠져요. 가벼운 집안일만 해도 헉헉거려요. 어떤 분들은 누워있을 때도 숨이 차다고 해요. 밤에 잘 때 베개를 높게 해야 숨쉬기 편하다고 하세요. 이런 증상을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갑자기 시작됐다면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못하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예요. 숨가쁨이 심장 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평소보다 훨씬 힘드시나요? 누워있을 때와 앉아있을 때 숨쉬기가 다르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 신호는 가슴 답답함과 압박감이에요. 남성들처럼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에요. 대신 답답하고 무언가 눌리는 느낌이에요.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다.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증상은 주로 활동할 때 나타나요.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생겨요. 쉬면 좀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이런 증상이 와요.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날 때 가슴이 답답해져요. 갱년기 때문인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가슴 답답함이 심장 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걸으시거나 계단을 오르실 때 답답해지시나요? 쉬면 금방 나아지시나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번째 신호는 목, 어깨 등의 통증이에요.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신호예요. 심장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심장에서 시작된 통증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연관통이라고 해요. 특히 여성들은 이런 연관통이 자주 나타나요. 목 뒤쪽이나 어깨가 뻐근해져요. 등 위쪽이 아프기도 해요. 턱이나 치아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목 디스크인가? 어깨 결림인가? 하고 생각하시죠. 정형외과나 치과에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해도 잘 안 나아져요. 이럴 때는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심장 연관통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증이 활동할 때 더 심해지시나요? 쉬면 좀 나아지시나요? 진통제나 파스를 써도 별로 효과가 없으신가요? 이런 특징이 있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과 구역감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이 놓치는 신호예요. 심장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해요.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아파요. 체한 건가? 위가 안 좋아진 건가? 하고 생각하시죠. 소화제를 드시거나 위장약을 드세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특히 활동할 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장 아래쪽 벽에 문제가 생기면 위장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심장성 소화불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더 속이 안 좋아지시나요? 소화제를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시나요? 이런 특징이 있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경험해 보신 것이 있으시나요? 한 가지만 있어도 주의하셔야 해요. 2가지 이상 있으시면 더욱 위험해요. 그럼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응급 상황부터 구별해야 해요.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심해지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질 때, 가슴 답답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때,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울 때, 구토가 심하게 날 때예요. 이런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골든타임 6시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심장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해요. 하루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성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약을 꾸준히 드세요. 흡연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성 흡연자의 심근경색 위험은 남성보다 훨씬 높아요.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특히 뱃살은 심장 건강에 정말 나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심장도 근육이에요. 운동을 해야 튼튼해져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 가벼운 등산도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쉬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여성은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명상도 도움이 돼요.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생선, 견과류도 심장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받으세요. 폐경 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예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증상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숨가쁨과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과 압박감, 목, 어깨 등의 통증, 소화불량과 구역감.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딸이나 며느리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성 심근경색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 수 있어요. 젊은 여성들도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성 심근경색은 증상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성 심근경색의 5가지 위험 신호. 첫 번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음. 평소 하던 일이 갑자기 힘들어짐. 2주 이상 지속. 두 번째, 숨가쁨과 호흡곤란. 평소에 문제 없던 활동에서 숨이 참. 누워있을 때도 숨이 차함. 베개를 높여야 편함. 세 번째, 가슴 답답함과 압박감. 날카로운 통증이 아닌 답답함. 활동할 때 더 심해짐. 쉬면 나아짐. 네 번째, 목, 어깨 등의 통증.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 파스나 마사지로 안 나아짐. 활동과 관련 있음. 다섯 번째, 소화불량과 구역감.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 소화제 효과 없음. 활동할 때 더 심해짐.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2개 이상 있으시면 더욱 서둘러서 병원에 가세요. 급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골든타임 6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평소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체중 관리,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식습관, 정기 검진을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은 남성과 심근경색 증상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슴이 안 아파도 심근경색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어머님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여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특히 딸, 며느리, 친구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머님들의 건강을 위한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무릎이 아프실 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릎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심장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았어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했어요. 이런 경험담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어머님들께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성 심근경색은 가슴이 안 아플 수 있어요. 피로감, 숨가쁨, 가슴 답답함, 어깨 목 통증,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을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해요. 본인의 몸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머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